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범위, 일정, 예산의 제약 조건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을 변수로 만들고 남은 상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범위와 예산, 범위와 납기, 예산과 일정의 관계, 제약 조건, 협상이 어려운 이유, 더 싸게, 더 빨리, 더 싸고 더 빨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단 항목과 목표 항목의 상호작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제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단 항목이 목표 항목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표 항목들의 내용들입니다. 즉, 범위가 증가할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범위가 증가할 때 일정은 어떻게 되고, 범위를 고정시킬 때 일정을 늘릴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을 고정한 상태에서 범위를 증가시키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맨만스를 고정한 상태에서 범위를 증가시키면 일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범위가 증가되면 예산을 고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고정한 상태에서 일정을 늘리면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기 쉬운데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와 예산, 범위와 납기입니다. 범위가 증가할 때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직관적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구매 단가가 낮아지기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학습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의사소통 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위와 반대인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개발 규모가 커지면 투입 인력이 많아집니다. 투입 인력이 많아지면 의사소통이 복잡해집니다. 의사소통이 복잡해지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면 생산성은 낮아집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이나 ENG 프로젝트에서는 시공만 살펴본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나 자재 등을 많이 사면은 단가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도 관리 관점에서는 위와 똑같이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합니다. 범위가 증가해도 납기를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범위를 2배로 증가하면은 필요한 맨만스는 2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증가할 때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면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2배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력 추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프로젝트에 인력을 추가하면 일정이 더욱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그러합니다. 프로젝트 후반부에 인력을 추가하면 바쁜 사람들이 신규로 투입되는 인력, 교육을 위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 인력이 투입되면서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후반부에 인력 추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프레드릭 브루스는 소프트웨어의 고전에 해당하는 맨만스 미신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에서 일정이 지연될 때 뻔한 대응이 인력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고객이나 경영청이 프로젝트 후반부에 인력 추가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력 추가의 부작용을 잘 설명하고 범위 조정이나 단계별 릴리즈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적정 일정 10개월 동안에 10명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젝트입니다. 100몇만 쓰입니다. 그런데 2개월에 50명도 100몇만 쓰고 20개월에 5명도 100몇만 씁니다. 즉 같은 몇만서를 유지하면은 일정을 당기거나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 일정을 당길 때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PM은 총 몇만서를 유지하면서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경영청이나 고객의 요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적정 일정보다도 일정을 단축시키는 경우에는 일정 단축으로 몇만스가 증가합니다. 그것은 의사소통 문제나 오류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정 시점까지는 일정을 늘릴수록 몇만스는 줄어듭니다. 이는 인력이 줄어들면은 의사소통 오류가 줄어들고 이때보다 생산성 저하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때보다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몇만서는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을 너무 장기화로 가져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증가해서 총 몇만서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쪽 영역에 특히 유의해서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위나 일정, 예산의 협상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복잡도나 구현의 난이도에 대해서 상방, 프로젝트 팀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요구사항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팀은 요구사항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요구사항 구현이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팀은 요구사항 구현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프로젝트 팀이 필요한 일정과 예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은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근거가 없거나 혹은 미흡하거나 논리성이 부족한 일정 예산에 대한 주장은 협상력이 약하게 됩니다. 만일 믿을 수 있는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있거나 논리적인 생산성 지표가 있다라면은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범위, 일정, 예산 중에서 무엇을 양보해야 할까요? 더 싸게 또는 더 빨리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더 빨리 더 싸게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고강도의 잔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또한 PM이 자기의 관리 실력을 과신해서 팀워크를 향상시켜서 팀의 생산성과 실행력을 제고시킨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정도 현실에 부딪히면 달성하기 매우 힘든 생각입니다. 더 싸게에 대한 대응입니다. 더 싸, 더 싸게 대응하려면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를 연장해서 투입 인력을 줄여나가는 총매만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품질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의 성인이 필요합니다. 더 빨리에 대한 대응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심 기능을 우선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리리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우선순위의 범위를 제외 축소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완료 이후 후속 단계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프로젝트에 투입 가능한 우수 인력들이 있다라면은 더 빨리는 몇만 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즉 예산 문제로 변하는 것이죠. 단 유의할 것은 더 빨리를 위해 인력을 추가할 때 위험,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총 몇만 수가 증가하는 비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젝트 후반부에 인력 추가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더 싸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수단으로 품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더 싸고 더 빨리 이를 동시에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는 10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과 기간의 가능한 조합입니다. 일정 X에서 E의 조합은 6개의 기능을 구현 가능하지만 E의 조합으로 10개의 기능을 해달라는 것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구현 불가능한 제약 조건을 직면했을 때 PM은 할 수 있는 것은 테이크 투 질문을 통해 스폰서나 고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테이크 투 질문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머지 한 가지를 조정하여 달성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이 테이크 투 질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 기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이 증가할수록 1인당 생산성은 낮아집니다.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면 필요한 몇만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위, 일정, 예산을 모두 고정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제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덜 중요한 제약 조건의 상충 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